모두가 우려했던 피해 없이 소멸됐습니다. 오히려 가뭄을 겪던 경북동 해안에 100mm 가까운 비를 뿌려 농작물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경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의 의제와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시민 원탁회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유서 깊은 경주 황성공원에 4년 전 식재한 맹문동이 보라색 꽃을 일제히 튀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시민 원탁회의를 본격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 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10월 첫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시민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해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민 원탁회의를 앞두고 시범회의가 열렸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습니다. 시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의견도 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 방법도 모르고요.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하지만 저희 글을 진짜 보고 답변을 주시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던 형식적인 원탁회의 방식을 벗어나 시민들이 스스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원탁회의를 추진합니다. 현안 문제가 서로 갈등을 가질 때는 원탁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의견을 또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탁회의 관련 추경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경주시의회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결 기능을 침해받는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복잡 다양해진 현대 사회에서 민감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의 뜻을 통해서 경주시는 시범회의에서 나온 의제를 놓고 오는 10월 1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예산 지원서를 이달 23일까지 접수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 분야 등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사업부서와 시군에 통보해 예산 편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 제안 사업도 함께 접수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경북 내륙을 관통했지만 우려했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시 죽장면에 130mm, 영덕군 달산면에 114mm, 울진군 금강송면에 110mm 등 산간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심지 일부 도로가 침수되기는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은 어젯밤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정도 바람이 부는 데 그쳐 과수 낙과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가뭄을 겪던 농작물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신라 때부터 내려온 경주 황성공원은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4년 전부터 맹문동 단지가 조성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경주 황성공원. 무더위 속에서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요즘은 맹문동이 만개해 보랏빛 향기와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잠깐 걸으려고 들어왔는데 소나무 숲 안에 맹문동 꽃이 보라색 꽃이 대비되어 있어서 너무 환상적이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아름드리 노송과 보랏빛 맹문동이 조화를 이뤄 멋진 풍광을 연출하면서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나무가 유명해서 왔는데 삼릉 쪽에도 원래 많이 가는데 항성 쪽에는 맹문동을 많이 심어가지고 경치가 배경이 좋아서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시가 한약재인 맹문동을 처음 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인기를 끌자 기존 두 군데 2,500여 제곱미터이던 군락지를 올해 7,900여 제곱미터로 넓혔습니다. 올해 심은 것이 내년에 더 성장하면 보랏빛 향기는 더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 옆에 모자란 부분을 좀 더 꽃을 심고 다른 꽃도 적합한 게 있는지 검토해서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맹문동은 다음 주까지 결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경주의 새로운 8월 명소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우리나라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이자 일본 폐망의 날인 8월 15일을 전후해 국화꽃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올해는 일본 국화 수출이 또 끊겨 화훼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국화 재배 농장. 백선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국화는 주로 한여름인 이맘때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오는 15일이 우리의 추석 같은 일본 최대 명절 오봉절이어서 사당과 신사 참배용으로, 또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폐망일이어서 헌화용으로 많이 쓰여 일본 내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일본에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업체는 국화 7만 3천 본을 키워서 5만 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없어서 수확 시기가 됐는데도 이렇게 꽃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 물량 오더가 일본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 물건이 기형이 많이 나왔어요. 수출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고 못 나가니까 피워서 내수로 내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국화 재배가 늘고 중국, 베트남산 국화꽃이 일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아떨어져 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은 아닌지 화훼 농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주문을 받아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어떤 주문을 확실하게 주문 계약을 하고 단가 결정을 해서 보내는 데는 좀 피해가 적을 것이고요. 일본으로 나갈 국화꽃 물량이 몽땅 내수로 쏠리면서 국내 국화값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달 말부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포항 지역 철강 산업은 대일 수출이 비중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역 연간 철강 제품 수출 총액 가운데 대일 비중은 10.3%, 10억 6천만 달러이며 포항에서 수입하는 일본 철강 제품은 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또 원료인 철강석과 무연탄 등은 호주나 러시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원료난도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고로 수리와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고품위 석회석의 경우 95.2%가 일본에서 수입되는데, 포스코와 철강업계는 올해 필요량을 확보해 장기화만 되지 않으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빈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점포 80여 곳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개선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빈점포 지원 사업은 2년 이상 비어있는 점포에 창업을 하거나 새 업종으로 바꾸려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흥해 지진 피해 지역과 중앙상가, 죽도시장 한복거리, 포항 운하 주변에 1년 이상 된 빈 점포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지역의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울진군의 해양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동해안 지역의 지진과 지진 해일 등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과 안전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되면 통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동해안 지역에는 경주와 포항 지진, 영덕 홍레이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이 잇따르고 있고 원전 12기와 26개 해수욕장 등 복합 재난 발생의 위험 요소가 집중돼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1년간 노동자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취임 후 1년간 포스코에서는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 중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더 많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화성부 쪽에는 이제 백혈병, 혈액암이 좀 많고요. 네. 또한 제선부, 제강부에는 폐암이 좀 높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산재나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루게릭병이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난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조는 제철소 내 작업 환경이 열악한 데다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재발 방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입장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큰 중대 설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이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노동조합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노동 분야 전문가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식 업무는 할 수 있거든요. 아무 때나 연락하지 않고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포스코가 안내해주는, 관리자가 안내해주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의 목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부는. 영국의 산재 사망자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이거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아예 법 이름이 기업살인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주적인 의사전달 체계 확립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근로자들이 작업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부담 없이 말하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 이딴 포스코 산업재해 대책은 오늘 밤 10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 입기대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기존 전남 경남 해역에서 경북과 부산, 울산 해역까지 확대 발령했습니다. 노무라 입기대파리 주의 단계 특보는 100제곱미터당 한 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넘길 때 발령됩니다. 해수부는 해파리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어업 피해와 해수욕장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며 죽은 해파리도 접촉하면 쏠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폭염을 꺾어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 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그 뒤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5.6도까지 치솟았고요. 그 외 지역들도 33도를 넘어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곳곳에는 무더운 밤이 예상됩니다.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이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추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 주말까지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고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상질병관리사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꾸려 동해안 양식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온 26도 이상에서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선별 수조 이동을 중지해 스트레스를 낮춰야 합니다. 특히 고수온 시기 질병이 발현하면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미리 전문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태풍 내습 때마다 잇따랐던 선박 표류 사고를 예방하고 낚싯배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이용한 선박 관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에 대비해 강구항 등 주요 항포구에 드론을 띄워 선박 계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구항에서는 지난해 콩레이에 이어 지난달 다나스 태풍 내습 시 어선과 바지선의 밧줄이 끊어지거나 풀리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선안전조업 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어선 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어업인들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낚시 어선의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가 도입돼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 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면허에 반영합니다.